테네시주 당국은 토요일 토네이도와 강한 뇌우가 주 전역을 강타해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여러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정전이 된 후 피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토요일 밤 토네이도가 테네시주 북부 몽고메리 카운티의 클락스빌 지역을 강타한 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슈빌 국립기상국은 일요일 폭풍 조사에서 클락스빌을 11마일 경로에서 파괴한 토네이도는 최대 풍속 110마일의 EF3 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내슈빌 바로 북쪽에 있는 테네시주 메디슨에서 또 다른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응급관리국 관리들이 토요일 밤 밝혔습니다. 기상국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EF2 토네이도는 시속 125마일의 최대 풍속으로 메디슨과 인근 핸더슨빌을 강타했습니다. 내슈빌 소방서장 윌리엄 소와는 응급구조사들이 밤새 400건 이상의 전화에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피소에 25명의 이재민이 있으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고메리 관리들은 62명의 환자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니터링 웹사이트 POWER5TEG 버스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현재 주 전역에서 35,000건 이상의 정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테네시 비상관리국은 섬로 카운티에서 2개의 수도시설이 발전기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디 오코넬 내슈빌 시장은 일요일 기자들에게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폭풍으로 인해 22개의 구조물이 무너졌으며 다른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슈빌 전기관리국의 대변인은 승무원들이 18,000명의 고객을 복구했지만 핸더슨빌과 노스 내슈빌의 변전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 시간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일부는 전력을 다시 공급받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코넬은 도시가 테네시 비상관리국과 연락을 취했으며 연방 비상관리국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토네이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에드워즈 시장은 왜 그 후까지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락스빌 시장 조 피츠버그는 일요일 기자들에게 클락스빌 전역의 많은 집들 또한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수주가 걸릴 수도 있는 정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자들이 일요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인근 지역을 순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파괴적인 뉴스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피츠버그는 성명을 통해 시는 그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스 골든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은 일요일 클락스빌 몽고메리 카운티 학교들이 월요일과 화요일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락스빌 관계자들은 팀들이 여전히 그 지역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락스빌 경찰국은 복구에 이르는 길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수색 구조 또는 복구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은 지역을 피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긴급 구조대는 가능한 한 빨리 작업하고 있으며 현장이 확인되고 제거될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CNN이 입수한 영상은 클락스빌 도로를 가로질러 뒹굴고 있는 토네이도가 공중에 파편을 날리고 이 지역을 휩쓸면서 전선을 터뜨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풍의 여파로 쓰러진 나무들과 파편들이 도로 위에 버려졌습니다. 사진은 여러 건물의 지붕과 벽이 뜯겨져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클락스빌이 생존자들과 추가 희생자들을 찾고 있을 때 시장은 토요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요일 밤 9시 통행금지령을 제정했습니다. 길리 테네시 주지사는 토요일 밤 폭풍이 지나간 직후 렉스에 대한 성명을 통해 주와 지역 응답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저는 오늘 저녁 그 주를 휩쓸고 간 토네이도로 영향을 받은 모든 테네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을 애도하며 모두가 지역 및 주 관리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침을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관계자들은 토요일 내슈빌 시내 북쪽 이동식 주택공원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사망한 3명의 이름을 공유했습니다.
내슈르 비상관리국은 인류를 그들을 37세의 조셉 둘턴과 31세의 플로리데마 가브리엘 페레즈 그리고 그녀의 아들 앤서니 렐모 멘데즈라고 밝혔습니다. 둘턴은 폭풍이 페레즈의 거주지 꼭대기에 떨어졌을 때 내슈빌의 메디슨 지역에 있는 그의 이동식 주택 안에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페레즈의 7세 아들과 돌턴의 10세 아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들이 사망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음 친척에게 통지할 때까지 공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내슈빌 화재는 폭풍으로 부상을 입은 19명의 환자들을 이송했습니다. 테네시 비상관리국은 예비 보고서에서 토요일 13개의 토네이도가 그 주를 강타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 스톡턴은 CNN 계열사인 WSMV에 그의 클락스빌 집의 지붕이 폭풍으로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풍이 지나간 후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그의 이웃이 황폐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호사인 스톡턴과 그의 아내는 다른 착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그들의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잔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들을 수 있었고 일부 사람들을 간신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톡턴은 WSMV의 그 경험을 외상적이라고 부르면서도 그와 아내가 다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돕기 위해 모든 곳에서 오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평가하고 환자를 찾는 팀이 있습니다. 내슈르 비상관리국 사진들은 사망자들이 보고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여줬고 무거운 잔해들이 차 한 대를 덮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요일 오후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토네이도와 깁슨 카운티 마을 러더퍼드 근처에 있는 토네이도를 포함하여 각각 크고 위험한 것으로 묘사되는 적어도 2개의 토네이도가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행사 동안 남부 5개 주에 걸쳐 24개의 토네이도 복구가 쏟아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정확한 토네이도 수를 알아내기 위해 그 지역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토네이도 발생은 토요일 걸프 해안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2억 마일 이상의 미국 동부 지역에 나쁜 내실을 가져온 광범위한 폭풍 시스템에 의해 산란되었습니다. 오늘 폭풍은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라고 내슈빌과 데이비드슨 카운티의 시장인 프레디 오코넬이 말했습니다. 포트 캠벨 주둔군 사령관 크리스토퍼 위드베리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큰 피해를 입은 클락스빌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약 100명의 군인 가족이 집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드베리는 가족들이 클락스빌에서 약 13마일 떨어진 켄터키 테네시 국경을 따라 있는 미군 기지인 포트 캠벨 밖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그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첫 번째 대행자들이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가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피해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만약 이재민이 있다면 적시자에 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이 먼 길로 있습니다. 오코넬은 말했습니다. 지역 시장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토네이도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내슈빌 북동쪽에 있는 갤러틴과 핸더슨빌의 테네시 도시들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도로에 접근하지 말고 첫 번째 대응자와 공공시설 대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클락스빌의 관리들은 토요일 치명적인 토네이도 이후 거의 300개의 구조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손상되거나 파괴된 구조물의 대부분이 거주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클락스빌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몽고메리 카운티 비상관리국이 65개의 구조물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339개의 다른 구조물들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리들은 271개의 구조물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 거주할 수 없다고 말했고 관리국은 또한 평가를 하는 동안 91개의 구조물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가 그 여파를 견뎌내는 동안 더 많은 폭풍이 일요일 미국 동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 팬흔들에서 델라웨어까지 일요일에 약간의 뇌우가 심해질 수 있지만 동부 캐롤리나들은 피해를 입히는 폭풍을 견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피해를 입히는 돌풍이 이 폭풍들의 주요 위협이 되겠지만 토네이도도 가능합니다. 강한 바람은 또한 이번 주말에 각천후를 부채질하는 폭풍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풍은 일요일 최대 강도에 도달할 것이고 강풍은 전력을 방전시키고 교통을 교란시킬 수 있는 돌풍을 일으킬 것이며 시속 40에서 50마일의 광범위한 돌풍이 해안에서 110마일 이내에 있는 중부 대서양과 북동부의 일부를 강타할 것입니다. 중부 대서양과 북동부 내륙 지역은 일요일에도 여전히 바람이 꽤 불겠지만 피해를 줄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돌풍은 강화되어 뉴잉글랜드와 뉴욕과 뉴저지 해안을 따라 일요일 밤에 최대 시속 60마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뉴잉글랜드까지 통 1에서 2인치의 광범위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적인 폭우가 내리는 지역에는 더 많은 양이 내릴 수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 밤 북동 내륙 일부 지역에 내린 비로 바뀌어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CNN 기상학자 메리 킬버트와 CNN의 리슐리아 윌리엄스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